오 마이 갓. 저 야만적인 도구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요. 미국 뉴욕 최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 고든 헤이즈의 고함이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의 눈앞에는 한국의 평범한 고깃집 사장님이 은빛 주방 가위로 고기를 자르고 있었죠. 고든은 가위란 그저 사무실에서 종이나 자르는 하찮은 물건이라며 식탁 위에서 가위질을 하는 한국 식문화를 거칠게 조롱했습니다. 도마와 비싼 전용 칼만을 고집하며 코웃음을 치던 이 오만한 미국인 셰프. 하지만 불과 1시간 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칼을 내동댕이치며 한국의 가위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도대체 이 미국인 셰프의 자존심을 무참히 박살낸 한국 주방 가위의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이고 통쾌한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영상 제작에 힘이 되어주세요. 저는 고든 헤이즈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가장 화려한 중심부, 수개월 전부터 예약을 서둘러야만 겨우 테이블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최고급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를 맡고 있습니다. 제 손끝에서 탄생하는 요리들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수많은 매체에서 미식의 예술이라 칭송받으며 미슐랭 3스타의 영예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 주방은 흡사 정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 내부와 같습니다. 모든 요리사는 각 잡힌 하얀 조리복을 입고 숨소리조차 통제하며 제 지시에 따라 완벽한 타이밍의 요리를 완성해냅니다. 군대보다 엄격하고 수술실보다 냉철한 이 주방에서 제가 목숨처럼 여기고 집착하는 유일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리사의 분신이자 영혼인 칼입니다. 저는 칼이야말로 인류 미식 문화를 끌어올린 가장 위대한 도구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식재료를 다루는 요리사의 숭고한 예의는 오직 예리하게 벼려진 칼끝에서만 증명된다고 믿는 것이죠. 제 전용 가죽 케이스 안에는 세계 최고의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벼려낸 다마스쿠스 칼들이 길이와 용도에 따라 빼곡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쇠를 수백, 수천 번 두드려 접어 만든 그 특유의 물결무늬 칼날은 한 자루에 수백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묵직한 칼자루를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그 완벽한 무게중심, 그리고 도마 위에서 식재료를 매끄럽게 썰어낼 때의 그 경쾌한 촉감. 저는 그 완벽한 칼질만이 요리의 품격을 결정짓는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도구는 칼을 돕기 위해 존재할 뿐 그 어떤 것도 칼의 위상을 넘볼 수 없다는 굳건한 오만함이 제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 오만하고 콧대 높은 제가 지금 세계적인 식문화 다큐멘터리의 메인 호스트라는 자격으로 이곳 한국 서울의 한 낡은 골목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강력하게 추천한 40년 전통을 자랑한다는 어느 허름한 노포 고깃집 앞입니다. 투박한 미닫이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매캐한 숯불 연기와 진한 고기 굽는 냄새가 훅 끼쳐오며 숨통을 조여옵니다. 천장에 어지럽게 매달린 낡은 은빛 환풍기들은 요란한 굉음을 내며 연기를 빨아들이고 있고 다닥다닥 붙어 앉은 사람들의 거친 웃음소리와 왁자지껄한 대화가 좁은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바닥은 미세하게 미끄럽고 테이블은 세월의 흔적을 증명하듯 곳곳이 긁혀 있습니다. 뉴욕의 우아한 클래식 음악과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고급 레스토랑의 격식에만 평생을 길들여진 제게 이 정신없는 소음과 날 것 그대로의 끈적한 열기는 솔직히 너무나도 불쾌하고 낯설게 다가옵니다. 뒤따라 들어온 카메라 감독의 큐 사인과 함께 빨간불이 켜지고 전 세계로 송출될 생방송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지만 제 입가에는 이미 숨길 수 없는 묘한 비웃음이 짙게 서려 있습니다. 이런 시끄럽고 거친 시장통 같은 곳에서 도대체 무슨 미식의 철학을 찾아내라는 거지? 기껏해야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원초적인 방식이 전부일 텐데. 저는 속으로 쯧쯧 혀를 차며 통역사의 안내를 받아 가장 안쪽에 마련된 둥근 철제 테이블로 거만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테이블 앞에 털썩 주저앉아 무심히 세팅된 식기들을 내려다보는 순간 제 시선이 한 곳에 콱 박혀버린 채 멈춰섭니다.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물건 하나가 테이블 한가운데에 버젓이 놓여 있는 겁니다. 집게 옆에 가지런히 세팅된 저 은빛 물건. 세상에 맙소사. 그것은 가위입니다. 제 주방에서는 기껏해야 식자재 포장 비닐이나 자를 때 쓰는, 그것도 손님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곳에 처박아두는 그 조잡하고 천박한 주방. 가위가 정결한 음식이 올라와야 할 신성한 식탁 위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실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제 굳어진 얼굴을 타이트하게 클로즈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새카맣게 잊은 채 저는 곁에 선 통역사를 향해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오마이갓, 지금 나랑 장난하는 겁니까? 이 흉측한 물건은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내 식탁 위에 사무용품이나 다름없는 가위가 올라와 있는 꼴은 단 1초도 참아줄 수 없으니까요. 도대체 음식을 가위로 자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요리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 분노에 찬 고함에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진들은 예상치 못한 저의 돌발 행동에 사색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옆 테이블에서 화기애애하게 고기를 구워 먹던 한국인 손님들도 가위질을 멈춘 채 황당하다는 듯 힐끗거리며 저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수습하거나 멈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참에 격식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미개한 식문화를 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들 앞에서 철저하게 꼬집고 비판해주겠다고 단단히 벼르는 것이죠. 가위라니. 식탁 위에서 가위로 음식을 난도질하는 꼴을 어떻게 문명인의 식사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소란을 듣고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사내 한 분이 걸어 나옵니다. 40년 동안 불판 앞을 지켰다는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을 가진 이 가게의 사장님입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무슨 일인지 묻는 듯 저를 쳐다보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발밑에 내려두었던 제 묵직한 가죽 가방을 테이블 위로 척 올려놓으며 화려하게 열어젖힙니다. 다들 똑똑히 잘 보세요. 고기라는 훌륭하고 예민한 식재료는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식의 품격이라는 겁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두툼하고 육중한 최고급 호두나무 도마를 꺼내 식탁 한쪽에 넓게 세팅합니다. 그리고 제 분신과도 같은 날이 시퍼렇게 선 다마스쿠스 칼을 꺼내 도마 위에 보란듯이 올려놓습니다. 수백 겹의 쇠를 겹쳐 두드린 특유의 촘촘한 물결무늬가 식당의 낡고 누런 백열등 조명 아래서 날카롭고 서늘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완벽한 도구와 오랜 시간 숙련된 장인의 섬세한 칼질이 만나야만 고기의 육즙을 꽉 가두고 부드러운 결을 온전히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저런 조잡한 가위 따위로 훌륭한 고기를 지식이듯 억지로 끊어내는 건 식재료를 제공한 자연에 대한 모독이자 요리라는 예술을 무참히 짓밟는 야만의 행위일 뿐입니다. 제 단호하고 모욕적인 선언이 끝난 후 통역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사장님께 제 말을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화를 불같이 낼 법도 한 모욕적인 상황인데 놀랍게도 사장님은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화려한 다마스쿠스 칼과 커다란 도마를 쓱 훑어볼 뿐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서 있습니다.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속을 알 수 없는 무심한 눈빛, 심지어는 무언가를 가엾게 여기는 듯한 묘한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불판 위에 붉은빛이 선명하고 눈꽃 같은 마블링이 피어있는 두툼한 생갈비를 척 얹어놓습니다. 치익 뜨겁게 달아오른 숯불 위로. 고기에 기름이 떨어지며 맹렬하고 식욕을 자극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팔을 걷어붙인 채로 도마의 위치를 다시 한번 반듯하게 맞추고 제 명품 칼의 손잡이를 단단히 고쳐주며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숨죽이고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을 수많은 서양의 시청자들에게, 그리고 이 거칠고 투박한 한국의 식당 한복판에서 저를 지켜보는 낯선 사람들에게 제가 왜 뉴욕 최고의 셰프로 추앙받는지 그 압도적인 격차를 단단히 증명해 보일 참입니다. 뜨거운 불판 위에서 고기가 서서히 익어가고 저는 턱을 거만하게 치켜든 채 오만하기 짝이 없는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저 촌스럽고 미개한 가위 따위는 감히 상상도 못할 예술적이고 완벽한 제 칼질을 보여주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불과 몇 분 뒤 이 도마와 칼 때문에 제가 전 세계 생방송에서 얼마나 끔찍하고 처절한 굴욕을 겪게 될지 제 헛된 자만심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게 될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치익. 숯불 위에서 피어오르는 열기가 제 얼굴을 확 달아오르게 만듭니다. 그저 불 위에 고기를 얹었을 뿐인데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육향이 제법 폭발적입니다. 최고급 프라임 등급 소고기만 다뤄온 제 눈으로 봐도 붉은 살코기 사이에 눈꽃처럼 촘촘하게 박힌 마블링의 상태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합니다. 질 좋은 고기는 그에 걸맞은 완벽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법이죠. 저는 보란듯이 턱을 치켜들고 호두나무 도마 위에 올려둔 제 다마스쿠스 칼의 손잡이를 가볍게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선 식당 사장님과 그 옆에 내동댕이 쳐지듯 놓인 은빛 주방 가위를 번갈아 쳐다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립니다.
자,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훌륭한 식재료가 어떻게 미식의 예술로 승화되는지 뉴욕 최고의 셰프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기 표면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며 완벽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우아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집게를 들어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두툼한 생갈비를 번쩍 집어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호두나무 도마 쪽으로 자신만만하게 고기를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 앞불싸. 고기를 허공으로 들어 올리는 바로 그 짧은 순간 고기 속에 갇혀있던 뜨거운 육즙과 기름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돼, 저 귀한 육즙이. 저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황급히 도마 위로 고기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초 만에 제가 애지중지하던 최고급 도마 위는 흥건하게 흘러나온 기름과 고기 핏물로 지저분하게 얼룩지고 맙니다. 상황이 묘하게 꼬여간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입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길고 날카로운 다마스쿠스 칼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왼손에 쥔 집게로 뜨거운 고기를 단단히 고정하고 오른손에 칼날을 고기 표면에 가져다 댑니다. 아, 뜨거워. 저도 모르게 쇳소리가 튀어나옵니다. 갓 구워낸 고기의 맹렬한 열기가 집게를 쥔 제 왼손을 화끈하게 덮쳐온 겁니다. 깜짝 놀라 손에 힘이 빠진 탓에 집게로 누르고 있던 고기가 기름진 도마 위에서 쭉 미끄러져 버립니다. 썰려고 힘을 주던 칼날이 허공을 가르고 하마터면 제 손가락을 쳐낼 뻔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식은 땀이 배어 나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꽂혀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한번 고기를 붙잡습니다. 이번엔 칼에 체중을 실어 힘껏 썰어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뜨겁고 기름진 생갈비는 얌전히 썰려주지 않습니다. 칼날이 미끄러지고 고기의 결이 이리저리 짓눌리며 엉망진창으로 으깨지기 시작합니다. 레스토랑 주방에서 얌전히 레스팅된 고기를 써는 것과 펄펄 끓는 열기를 머금은 고기를 불판 앞에서 막바로 써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칼질을 하려면 고기를 도마로 가져와야 하고 한 점을 썰어낼 때마다 다시 불판에 올리거나 접시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 사이 고기는 차갑게 식어가고 아까운 육즙은 도마 위에 말라붙어 버립니다. 저는 쩔쩔매며 숨을 헐떡입니다. 제 하얀 조리복 소매에는 시뻘건 기름이 튀어 있고 그토록 자부하던 다마스쿠스 칼은 끈적한 기름때에 절어 미끄러지기 일쑤입니다. 뉴욕 요리계의 황태자라 불리던 저 고든 헤이즈가 서울의 작은 식당 구석에서 고기 한 덩이를 썰지 못해 허둥대는 우스꽝스러운 꼴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카메라 감독의 당혹스러운 표정과 통역사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얼굴이 화끈거리며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제 꼴을 말없이 지켜보던 노포의 사장님이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불판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옵니다. 그의 표정에는 저를 비웃는 기색조차 없습니다. 그저 어휴, 답답해서 못 보겠네 하는 무심한 얼굴입니다. 그는 제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테이블 한쪽에 얌전히 놓여있던 그 은빛 가위를 쓱 집어듭니다. 제가 사무용품이라며 끔찍하게 조롱했던 바로 그 흉측한 도구 말입니다. 사장님은 한 손에 집게를, 다른 한 손에 가위를 들고는 핏물이 고인 도마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뜨거운 불판 위로 손을 뻗습니다. 집게로 지글거리는 두툼한 갈빗대를 툭 집어 올리더니 허공에서 냅다 가위에 나를 갖다 댑니다. 서걱, 서걱, 서걱. 경쾌하고 날카로운 금속음이 3번 연속으로 식당 안을 울립니다. 저는 두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얼어붙고 맙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 칼로 썰어내려 해도 짓눌리기만 하던 그 질기고 두꺼운 생갈비가 마치 얇은 종이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단 1초 만에 너무나도 깔끔하게 싹둑싹둑 잘려나간 겁니다. 잘려나간 고기 단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끄럽고 완벽합니다. 허공에서 고기를 자르니 잘린 고기들은 육즙을 가득 머금은 채 자연스럽게 다시 불판 위로 안착합니다. 버려지는 육즙도 없고 도마를 더럽힐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손이 불판에 가까이 닿을 필요가 없으니 화상을 입을 위험조차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도구로 옮기고 썰고 다시 올리는 그 모든 번거로운 과정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게 정녕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사장님의 손에 들린 그 가위를 쳐다봅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사무용품인 줄 알았는데 고기를 자르는 순간 뿜어져 나오는 날렵함과 묵직한 파괴력은 제가 애지중지하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칼을 가볍게 짓밟아버리고 있습니다. 고기의 섬유질을 으깨지 않고 정확하게 끊어내는 저 가공할 절삭력.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식재료를 다뤄내는 저 숨막히는 효율성.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망치가 쾅 하고 뒤통수를 내리치는 듯한 엄청난 충격이 밀려옵니다. 요리의 품격? 식재료에 대한 예의? 제가 방금 전까지 침을 튀기며 부르짖었던 그 모든 거창한 서양 미식의 철학들이 저 작은 은빛 가위 한 자루가 만들어낸 1초의 기적 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기름 범벅이 된 제 비싼 다마스쿠스 칼과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완벽한 크기의 고기 조각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그저 꿀꺽 침만 삼킵니다. 도대체 저 조그만 가위에 무슨 과학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지 제 오만했던 자존심이 밑바닥부터 덜덜 떨려오기 시작합니다. 멍하니 굳어버린 제 앞으로 사장님이 방금 전까지 고기를 자르던 그 은빛 가위를 툭 내밉니다. 아무 말 없이 한번 직접 해보라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평소에 제 자존심 같았으면 감히 어디서 이런 하찮은 물건을 들이미냐며 당장 바닥에 내동댕이 쳤을 겁니다. 하지만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그 압도적인 효율 앞에 제 몸은 이미 홀린 듯이 가위의 손잡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름때로 얼룩진 수백만 원짜리 다마스쿠스 칼은 도마 위에 초라하게 버려둔 채 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건네받는 순간 제 손바닥을 타고 찌릿한 충격이 먼저 밀려옵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조잡하고 가벼운 쇳덩어리일 줄 알았는데 손에 착 감기는 묵직함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들어가는 그립의 곡선은 마치 제 손의 모양을 미리 알고 맞춰놓은 듯 완벽하게 밀착됩니다. 어색함을 감추고 왼손으로 집게를 든 채 불판 위에서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는 두꺼운 갈비살을 툭 집어 올립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신 뒤 가위의 날을 고기 표면에 가져다 댑니다. 조심스럽게 소나기에 힘을 주는 그 찰나 서걱. 저는 제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뜹니다. 어떠한 저항감도 억지로 짓누르는 불쾌한 뻑뻑함도 없습니다. 마치 뜨거운 칼로 부드러운 버터를 썰어내듯 묵직한 고깃덩어리가 너무나도 경쾌하게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칼로 썰 때는 이리저리 미끄러지고 육즙이 튀어오르며 생난리를 쳤는데 가위는 양쪽에서 날이 동시에 맞물리며 고기의 섬유질을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끊어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헛바람 섞인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불판 위를 오가며 남은 고기들을 미친 듯이 싹둑거리기 시작합니다. 서걱, 싹둑, 서걱. 자를 때마다 고기는 완벽한 한 입 크기로 잘려 불판 위로 사뿐히 떨어집니다. 허공에서 자르니 소중한 육즙은 단 한 방울도 도마 위로 낭비되지 않고 고기 안에 고스란히 갇혀 있습니다. 칼질을 하느라 뜨거운 불판에 손을 가까이 댈 필요도 없으니 화상의 위험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마를 닦고 칼을 씻고 고기를 접시로 옮기는 그 모든 번거로운 과정이 이 작은 가위 한 자루 앞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겁니다. 충격에 빠져 가위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제 눈에 아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놀라운 디테일 하나가 포착됩니다. 가위의 날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밋밋한 직선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톱니다들이 촘촘하게 새겨져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30년 경력의 셰프인 제 머리는 단번에 알아차리고 맙니다. 뜨겁고 기름진 생고기는 표면이 미끄러워 일반적인 칼이나 가위로는 고정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주방 가위는 날에 새겨진 그 미세한 톱니가 고기가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꽉 물어주는 족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가위의 날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감탄하고 있자 사장님이 다가와 가위를 건네봤더니 손잡이를 크게 양쪽으로 쫙 벌립니다. 그러자 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가위의 두 날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두 개의 칼날로 나뉘는 겁니다. 오마이갓, 날이 분리된다고? 설마 위생 때문입니까? 통역사가 제 흥분한 목소리를 다급하게 통역하자 사장님은 그제야 처음으로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위 안쪽에 고기 기름이나 찌꺼기가 끼면 불결하잖아요. 이렇게 딱 떼어내서 펄펄 끓는 물에 구석구석 속 시원하게 씻어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입에 들어가는 음식 자르는 도구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장님의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제 심장에 거대한 쐐기를 박아 넣습니다. 저는 콧대 높은 미슐랭 셰프랍시고 음식에 대한 예의와 품격을 운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뜨거운 열기와 기름이 튀는 실전의 주방에서 가장 완벽하게 식재료의 맛을 보존하고 요리사의 안전을 지키며 철저한 위생까지 잡아낸 궁극의 과학적 도구는 제가 맹신하던 다마스쿠스 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투박해 보이는 한국의 주방 가위였던 겁니다.
이 작은 쇳덩어리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불판 앞에서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온 한국인들의 압도적인 실용주의와 천재적인 공학적 설계가 뼈저리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제 뒤통수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생방송을 진행하던 카메라 감독도 주변에서 저를 지켜보던 한국인 손님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서양 미식의 잣대로 세상을 평가해온 제 오만함이 이 좁은 노포식당 바닥에 산산조각 나 흩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처럼 가슴속에서 뜨거운 전율이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도마와 끈적이는 제 명품 칼을 등지고 카메라 렌즈를 향해 정면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수백만 명의 서양 시청자들을 향해 생방송 사상 가장 굴욕적이면서도 위대한 고백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뉴욕타임스가 극찬한 미슐랭 셰프 고든 헤이즈가 오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방금 제 수백만 원짜리 명품 칼이 이 작은 한국의 식당에서 어떻게 처참한 굴욕을 당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저는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이 가위를 그저 종이나 자르는 하찮은 문방구 용품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가위질을 하는 한국인들을 미개하다고 조롱했습니다. 저는 양손에 분리된 가위날을 높이 치켜들며 목핏대를 세웁니다. 하지만 제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제 뼛속 깊이 박혀있던 서양인의 오만함이 얼마나 무식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오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가위가 아닙니다. 톱니바퀴처럼 고기를 꽉 잡아주는 정밀한 절삭력, 단 1초 만에 허공에서 고기를 분해해 육즙을 가둬버리는 마법 같은 효율성, 그리고 구석구석 씻어낼 수 있도록 분리되는 이 미친 위생관념까지. 이 가위 한 자루는 수십 년간 밥상머리에서 진화해 온 한국인들의 눈부신 발명품이자 완벽한 과학 그 자체입니다. 제 목소리가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리자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던 한국인 손님들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쐐기를 박듯 마지막 사자후를 토해냅니다. 뉴욕의 요리사들이여, 당장 그 무겁고 멍청한 도마와 칼을 쓰레기통에 처박으십시오. 오늘부로 저는 이 한국식 주방 가위를 제 주방의 첫 번째 무기로 삼을 것입니다. 이건 미식의 혁명입니다. 미국인들은 당장 밖으로 뛰어나가 이 위대한 한국의 가위를 사들여야만 합니다. 제 진심 어린 외침과 함께 생방송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깜빡입니다. 제 오만했던 과거를 철저히 박살내고 한국인들의 실용적인 지혜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며 항복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단 몇 분간의 생방송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전역에 어떤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폭풍을 몰고 올지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심장부, 저 고든 헤이즈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주방입니다. 예전 같으면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었던 이 차갑고 엄격한 공간에 지금 묘한 흥분과 활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뉴욕 최고의 요리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수셰프들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숨을 죽이고 서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꽂힌 곳은 다름 아닌 제 오른손에 쥐어진 은빛 도구. 바로 한국에서 가져온 주방 가위입니다. 다들 똑똑히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미련하게 요리를 해왔는지 말입니다. 저는 달아오른 그릴 위로 두툼한 티본 스테이크를 거침없이 올려놓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자마자 저는 허공에서 가위를 벌려 스테이크의 뼈와 살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서걱, 싹둑. 경쾌한 파열음이 몇 번 울리자마자 묵직한 고기가 완벽한 한 입 크기로 잘려 그릴 위로 사뿐히 안착합니다. 수셰프들의 입에서 오마이갓 하는 탄성이 릴레이처럼 터져나옵니다. 육즙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뜨거운 고기를 도마로 옮길 필요도 없고요. 게다가 셰프님, 방금 가위날을 2개로 분리하신 겁니까? 세상에, 위생까지 완벽하잖아요. 미국 요리계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엘리트들이 한국의 평범한 식당에서 건너온 가위 한 자루 앞에 완전히 매료되어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득의양양하게 웃으며 제 전용 가죽 케이스를 닫아버립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던 제 다마스쿠스 칼은 이제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된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겪은 굴욕과 깨달음이 담긴 다큐멘터리가 미국 전역에 방송된 직후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납니다. 미국 최대의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위가 고기를 잘라? 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드 검색어 1위를 장악합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코리안 가위 하나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평생 무거운 도마를 씻으며 낭비한 시간이 억울하다.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이 폭발하며 미국의 인터넷은 한국식 주방 가위에 대한 찬양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방송이 나간 다음날 아침, 뉴욕 맨해튼과 플러싱,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대형 한인 마트 앞에는 개장 전부터 믿을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할 것 없이 수백 명의 미국인들이 마트 입구를 빙 둘러싸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장사진을 친 겁니다. 마트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이 거대한 인파는 약속이나 한 듯 주방용품 코너를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Excuse me. 그 코리안 매직 시저스 한국 가위 어디 있습니까? 오마이갓 제가 먼저 잡았어요. 이거 놓으세요. 불과 10분 만에 매대 위에 산처럼 쌓여있던 수백 개의 한국 주방 가위가 흔적도 없이 싹쓸이 되어 버립니다. 뒤늦게 달려온 한 금발의 백인 여성이 텅 빈 매대를 보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제발 창고에 남은 거 없나요? 방송을 본 우리 엄마가 당장 이거 안 사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래요. 기름 묻은 도마 닦는 거 지긋지긋하다고요. 정장 차림의 월스트리트 은행원부터 아이를 안고 온 주부들까지 모두가 은빛 가위를 쟁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인 마트 사장님들은 이 엄청난 사태에 넋이 나간 표정입니다. 세상에, 가위가 하루 만에 1년치 재고가 다 팔려나가는 건 장사 30년 만에 처음 봅니다. 매장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이른바 코리안 시저스 열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 아침 방송에 출연한 진행자들이 생방송 중에 두꺼운 칠면조 고기와 스테이크를 한국 가위로 자르는 시연을 선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혁명이 있다니 믿어지십니까? 가위가 이렇게 잘 들다니요. 고기가 마치 버터처럼 잘려나갑니다. 썰고 옮기고 닦고. 이 미련한 짓을 우리 미국인들은 왜 평생 반복해온 걸까요? 한국인들의 밥상머리 지혜가 우리를 낡은 서양 주방에서 구원했습니다. 진행자의 호들갑스러운 극찬에 방청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거칠애와 쓸데없는 격식에만 목을 매던 서양의 오만한 주방 문화가 철저한 실용성과 과학적 설계로 무장한 한국의 주방 도구 앞에 완벽하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하는 짜릿하고 통쾌한 순간입니다. 저는 방송을 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뜨거운 불판 앞에서 누구보다 빨리 고기를 잘라 가족들의 입에 먼저 넣어주고 싶었던 한국 어머니들의 그 다급하고도 따뜻한 마음. 그 이타적인 사랑이 이런 기적 같은 효율을 자랑하는 도구를 탄생시킨 겁니다. 거칠애보다 내 식구 먼저 챙기는 실용을 택한 그 숭고한 지혜를 감히 미개하다고 조롱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면서도 깊은 경외심이 솟구칩니다. 저는 이제 제 레스토랑에서 더 이상 주방 도마 위에서 고기를 썰어내지 않습니다. VVIP 손님들이 앉은 테이블로 직접 은빛 가위를 들고 나가 그들의 눈앞에서 펄펄 끓는 스테이크를 순식간에 잘라주는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뉴욕의 콧대 높은 억만장자들과 셀럽들이 그 경쾌한 가위질 소리에 환호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바쁩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 가위는 단순히 고기를 자르는 도구가 아닙니다. 펄펄 끓는 열기 속에서도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음식을 다뤄내고 가족의 입에 들어갈 도구를 구석구석 씻어내는 완벽한 위생까지 챙긴 한국인들의 위대한 사랑이자 실용주의 철학입니다. 저는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세계 최고의 지혜를 훔쳐온 셈입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에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평생을 오만방자하게 서양 미식만이 최고라 믿었던 저는 이제 뉴욕 한복판에서 가장 열정적인 한국 가위 전도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만하게 도구를 지배한다고 착각했던 미국인 셰프는 죽고 도구 안에 담긴 지혜와 삶의 방식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진짜 요리사가 된 것입니다. 단 한 자루의 쇳덩어리가, 아니 그 쇳덩어리에 깃든 한국인들의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배려심이 콧대 높던 뉴욕을 완벽하게 발칵 뒤집어 놓으며 세계 주방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 식문화의 진정한 힘이자 압도적인 품격입니다. 뉴욕의 콧대 높은 셰프조차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든 은빛 가위. 그 통쾌하고도 가슴 벅찬 기적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우리네 어머니들의 쟁걸음과 따뜻한 손길이 서려 있습니다. 밥상머리에 둘러앉은 식구들 입에 행여나 덜 익은 고기가 들어갈까, 뼈라도 씹힐까 싶어 뜨거운 불판 앞을 묵묵히 지켜내시던 그 헌신의 손길.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가장 부드럽고 연한 부위만 골라 싹둑싹둑 잘라 내어주시던 그 깊고 진한 마음 말입니다. 서양인들은 식사 자리에서조차 격식을 차린다며 각자 자기 몫의 고기를 자기 칼로 썰어 먹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늘 식구들의 몫을 먼저 챙기고 잘라주느라 정작 당신의 몫은 가장 마지막이거나 아예 없기도 하셨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주방 가위에는 그저 고기를 빨리 자르기 위한 차가운 효율성만 담긴 것이 아닙니다. 불 앞에서 손을 대지 않고 아까운 육즙을 한 방울이라도 더 자식들에게 먹이고 싶었던 그 애틋한 사랑. 격식이나 거칠애보다 내 식구 챙기는 게 먼저였던 그 처절하고도 실용적인 지혜가 겹겹이 쌓여 오늘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최고의 발명품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먹고 살기조차 팍팍했던 그 시절, 창거리 하나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찬바람 맞으며 시장 바닥을 누비시고 당신의 낡은 옷은 거듭 기워 입으면서도 자식들 밥그릇엔 하얀 쌀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셨지요. 어쩌다 고기 한 근 끊어오는 날이면 당신 입에는 차마 들어가지도 못할 비계 한 점마저 아까워 뼈에 붙은 살점까지 알뜰하게 발라내 잘게 잘라주시던 그 애달픈 손길. 서양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우아한 칼질 따위는 자식들 배불리 먹여야 한다는 어머니의 그 위대한 책임감 앞에서는 그저 배부른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뜨거운 숯불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식구들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던 그 은빛 가위는 우리네 부모님들이 거칠고 차가운 세상을 꿋꿋하게 베어내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켜낸 가장 성스러운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의 삶도 이 주방 가위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억척스럽다는 핀잔을 묵묵히 견뎌내시면서도 때로는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세상의 시선 뒤편에 서 계시면서도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땅의 밥상을 든든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 식구들을 건사하기 위해 당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기꺼이 불판 위에 내어놓으셨지요. 그 굽고 거칠어진 손마디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풍요롭고 눈부신 대한민국은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급 레스토랑 셰프가 칭송하는 저 화려하고 값비싼 요리의 기술도 밤낮 없이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 어르신들의 숭고한 내리사랑 앞에서는 감히 명함조차 내밀지 못합니다. 진짜 미슐랭 3스타는 뉴욕의 거대한 고급 식당이 아니라 자식들 배불리 먹이려 찌개를 끓이고 고기를 자르시던 여러분의 좁은 주방에 걸려 있어야 마땅합니다. 세계가 이제야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지혜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콧대 높은 뉴욕 한복판에서 우리의 주방 가위가 동이 나고 네로라 하는 셰프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철학을 배우겠다며 고개를 숙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숱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끈질기게 생명력을 이어오고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를 삶의 지혜로 체득해 오신 여러분이 땀방울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가슴을 활짝 펴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은 유명한 책 속이나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평생을 서성이셨던 그 소박한 주방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도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손때가 묻은 낡은 도구가 있으신가요? 혹은 자식들 입에 고기 한 점 더 넣어주느라 불 앞을 지키시던 그 따뜻하고 그리운 날들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버텨오신 그 귀하고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오늘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귀한 지혜와 삶의 흔적들이야말로 저희 채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굳건히 밝혀주는 가장 든든한 등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살며시 눌러주십시오. 함께 공감해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 다음 이야기를 더 정성껏 준비하는 제게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힘이 됩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화려한 새 것들이 쏟아지지만 가족을 향한 여러분의 그 깊고 진한 헌신만큼은 세상 그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보물입니다. 당신의 굽은 등과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인 손은 결코 부끄럽고 숨겨야 할 흔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뿌리를 든든하게 받쳐온 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당신의 자리를 지켜내신 우리 어르신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그 찬란하고 눈물겨운 삶은 그 자체로 가장 깊고 뜨거운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자 영웅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밤도 따뜻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